제가 갑자기 미니어처 만들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앨범을 가지고 왔는데 되게 얇아요. 한 20장 정도 들어가나? 근데 예전에 외국인이랑 같이 부산 여행을 갔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다 사진을 인화해서 이렇게 앨범을 같이 나눠 가졌거든요.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엄청난 추억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쓴 건지? 이거 또 읽어보려면 시간이 걸려. 어쨌든 이렇게 기록도 하고, 나랑 같은 앨범은 아닌데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앨범이 생각이 나서 이거 6,000원인가? 어디서 샀지? 아마 교보문고에서 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트박스라고 써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아트박스? 그래서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났냐면 올해 외국인이 2명이 둘 다 친구는 아니고 따로따로 한 명씩 따로따로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계획이 있을 테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도 외국어 회화를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오랜만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쉽지 않다, 외국어 공부 정말.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까 살이 쪽 빠지는 거예요. 얼굴이 헬스케졌어. 좋은 거지. 예뻐지고 살 빠지고.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서 잠깐 앨범을 봤는데요. 내가 그게 약간 멀티가 안 돼요. 말을 하면서 이거 못 하겠어. 미니어처를 만들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한 명은 여름에 오고 한 명은 가을에 온다 그랬다가 겨울에 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여자친구랑 올 거고 둘 다 2023년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한 명은 서울에서 한 명은 같이 부산 여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앨범을 열어봤는데요. 너무 좋다. 뭐가 좋냐면 이거 붙였어. 붙이니까 기분이 좋아. 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앨범을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붙이니까 기분이 좋네 갑자기. 너무 웃기지.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미니어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행이라고 해봐야 사실 뭐 별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때 그 외국인이랑 부산을 간 게 첫 여행은 아니지만 되게 장기간 멀리 가는 여행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여행은 사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헤맸거든요.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밖에 나가서 뛰고 그랬어요. 체력 관리 한답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 안 돼서. 네, 이거를, 붙이면서 난 말 못해.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나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예전에 나는 제일 웃겼던 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덥고 목이 말라서 물을 사 먹는다고 하면 그냥 편의점 가서 작은 생수병을 살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등치도 엄청 커서 자기 백팩도, 와, 나는 그게 백팩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거의 캐리어를, 백팩 삼아서 메고 다니는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등치가 컸는데, 물을 사러 가서 2리터짜리를 사는 거예요. 내가 물이 있는데 물을 줄까? 이랬는데, 아니래, 괜찮대. 자기는 시원한 물을 먹고 싶대. 굳이, 그때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3월 말이었으니까. 근데, 물을 먹고 싶다고 2리터를 살 줄은 몰랐지. 그리고 2리터를 통째로 들고 길거리에서 마시더니, 가방에 넣었는데 그 2리터가 가방에 쏙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보통 500ml짜리를 사서 가방에 넣는 게 일반적인데 2리터짜리씩이나 사갖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들고 마시다가 가방에 넣을 줄은 생각도 못했지. 지금 생각해도 웃겨. 어쨌든 나 이거 멀티가 안 돼. 죄송해요. 나 이거를 보면서 할 수 없어. 쏘리. 미안해. B21 이건데. 아무튼 그러고 부산 여행에서 사실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닌데, 보통 부산 하면은 나는 바다를 떠올리고 그러면 회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초밥이랑. 지금도 먹고 싶어. 어쨌든 그래서 저기 밀락회센터였나? 밀락회 어쩌고 저쩌고 광안리에서 먹으러 갔는데, 제가 예전에 일식 뷔페가 아니라 뷔페의 일식 주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뭐 약간 잘은 몰라도 어쨌든 웬만큼 뭐가 뭔지는 아는데, 이거랑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약간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걸 주지 않은 거야. 다른 걸 준 거지. 그래서 제철회를 먹고 싶어서 그걸 주세요라고 했는데, 왜 나는 광어랑 연어 이런 거는 평소에 어디서든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그걸 먹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어쨌든 하나 잘못한 게 있네. 이거 뒤에 이게 보이면 안 됐던 건가? 괜찮아. 이 정도는 상관없지. 그리고 부산에서 그 사람이 인천 공항에서 바로 부산으로 간 거니까, 심지어 내가 공항까지 마중을 갔구나. 바로 시차 적응을 할 수가 없으니 물어봤죠. 잠을 잘 잤냐? 어떻게 괜찮냐? 상태를 물어봤는데 외국어로 자기가 잠을 얼마나 못 자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잠을 잘 자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외국어를 못하니까. 내가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외국인이랑 여행을 간 거죠.
나도 외국어를 잘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알아는 들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자기가 잠을 잘 못 잤다는 이야기를 막 길게 해. 그냥 잠 잘 못 잤어. 한마디면 되잖아.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몇 마디를 늘어놓고 자기는 평소에도 잠을 잘 자지 못한다.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정말 피곤하다.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장황하게는 아니지만 기나긴 말을 다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한마디를 했지. I'm so sorry. 할 말이 없잖아. 이유가 that's too bad도 있겠지만 물론 그 외국인한테 영어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리액션? 반응? 이런 대사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가야겠구나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여행을 가서 잠을 잘 못 잤대. 그러면 피곤하겠다. 그냥 그 한마디가 다일 것 같아.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잔대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자 한국어로 생각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양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앞에다가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죄송해요.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이걸 좀 밑으로 내려 붙였어야 됐는데. 그렇구나. 이걸 좀 종이로 올려 붙였네. 어쨌든 그래서 그 외국인이랑 같이 웃겼던 일화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상황에서 그 맥락이 있으니까 그때 웃겼던 거지 지금 다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웃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행의 묘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나만 웃을 수 있는 우리만의 기억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여행의 묘미구나?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제가 평발이고 무지외반증에 하지정맥류가 있다 보니 여행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진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그 외국인이 오기 한 달 전부터 맨날 밖에 나가서 뛰고 체력 관리한답시고 내 체력이 여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외국어도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대사를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하다 보니 여기를 먼저 가야 저기를 갈 때 할인을 받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준비를 정말 나름 알차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많이 헤매긴 했어. 그래도 그 외국인이 나랑 같이 여행한 게 좋았으니까 아무래도 또 그 다음 해에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와서 갔던 데를 또 가더라고요. 같은 숙박시설에서 묵고 또 갔던 데를 또 가고 물론 새로운 데도 갔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이제 친구한테 그랬죠. 친구가 이제 "잘 다녀왔어?" 이렇게 물어봐서 되게 뭐라 그랬더라? "좋은 경험이었는데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미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긴 하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 앨범을 보면서.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때 여행을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그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부산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디가 갈 만한데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근데 내가 뚜벅이고 차가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추천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관광 명소를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중에 황룡산 봉수대? 어쨌든 거기 전망대를 추천을 해줬는데 황룡산이었을 거야 아마. 부산타워도 있겠지만 일단 부산타워는 가려다가 안 갔는데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서울 남산타워를 갔으니까 굳이 부산타워까지는 안 가도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부산타워 안 간 건 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황룡산 거기는 좀 후회했어요. 좀 실패한 여행지 중 하나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택시를 타고 올라갈 때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올 거냐. 그래서 그때도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내려올 건데요 라고 했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약간 미심쩍어 하는 거예요. 택시가 없을 텐데? 근데 진짜로 택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콜택시 부르면 당연히 택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 카카오 택시를 계속 눌러도 택시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2시간인가 3시간 내내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건 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지? 못 봤는데. 어디 있지? 못 봤는데. 찾았다. 이거 일일이 가위로 오렸어야 되는구나.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기억 안 나. 그래서 그 외국인이랑 여행을 다니는 동안 제가 다 재밌었던 일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웃기고 재밌는 기억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기억이 나는 게 맞다. 예를 들어 계속 이제 우와 막 이런 반응을 하면 제가 감탄사를 유발할 때마다 마음에 드냐라고 하면서 저희 가보고 싶어 이러면 우와 이래놓고 아니 안 갈래 이런 적도 많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념품 소품샵 같은 데를 검색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런 데를 가서 인형 같은 거 막 부드러운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쓰다듬다가 이제 가자 이러면은 인형 패대기 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웃겼는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너무 재밌었고 웃기고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 독일인이 더웠나 봐. 날씨가 3월 말이었는데 그때 유난히 그래 덥긴 했어도 에어컨을 틀 정도는 아닌데
에어컨을 틀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독일인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레르기 약을 준비를 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자꾸 기침을 하는데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 감기 걸린 게 아닌가 하고 물어봤는데 자기 알레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알레르기 약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근데 왜 자꾸 며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너 그거 감기 아니냐? 절대 아니래, 절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감기 같거든요. 정황상. 에어컨 틀고 잤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그게 감기인 것 같아. 몰라, 그냥 감기인 것 같아. 그래갖고 근데 자꾸 아니래. 알레르기라고 하니까 약 줄까? 이래도 싫다 그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감기가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약을 왜 먹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자기 약을 먹어야겠대요. 그래서 너 알레르기 약 있다며? 그거 먹으면 되지 않아? 했더니 감기약을 먹어야겠대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러게 내가 진작에 얘기했을 때 그때 감기인 것을 인정하고 약을 먹었으면 될 건데 왜 어째서 이제 와서 감기약을 하필이면 일요일에 아니 일요일에 어떻게 감기약을 그것도 밤 뭐지? 9시, 10시? 10시였을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일요일 밤 10시. 감기약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편의점을 갔어. 저는 10년 동안 코로나 걸린 적은 있지만 감기약을 먹은 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점을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약이 있어. 그래서 약을 사서 줬는데 물약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나으려나 했는데 한 병을 마시고 엄청나게 그냥 거의 다 나았어. 갑자기 나날이 심해지던 증상이 갑자기 다 나와버리니까 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갖고 다행이긴 다행이지. 다행이긴 한데 짜증나잖아. 그래서 나중에 여행을 갔다 와서 그런 부분은 좀 짜증이 났다는 걸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해외에서는 진짜 큰 병이 아니면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 감기라는 생각을 안 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거지. 나는 이 사람이 되게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문화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약간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짜증났어. 왜 고집을 부리지 이런 걸로? 그냥 한번 먹으면 되는데 감기인 건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치 고집 부린다고 할 것까지도 없었던 거죠 사실. 그래 뭐 좋게 생각하자 문화 차이인 걸로.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잠깐만 이거 너무 커서 좀 잘라야겠어. 이렇게 잘라도 되겠지?
좀 삐뚤어졌는데 괜찮아. 다 괜찮아. 어쨌든 그 감기약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뭐 뭔가를 먹다가 치킨 소스, 머스타드 소스를 제가 좋아하니까 제 앞으로 옮기는데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소스통이 이렇게 쓰면 젓가락으로 옮긴 거지. 굳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옮긴 거지. 손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래갖고 그게 웃겼나 봐요. 독일인 그 외국인이. 그래서 나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를 흉내를 낸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고, 뭔가 말하는 말투,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흉내를 내는데, 그런 건 재밌었어. 그런 건 재밌었는데, 같이 있는 와중에 인스타 알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 알림이 올 게 없는데 하면서 봤더니 제가 인스타로 그 외국인하고 있던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이 사람을 아는 다른 외국인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근데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있구나. 어차피 뭐 방도 따로 잡고, 아예 숙박시설도 아예 다른 건물에다가 잡았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잠깐만. 천이, 어딨지? 여기 있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저랑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랑 있는 사진을 봤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이 연락이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잠수를 탄 거야. 근데 그냥 잠수가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라는 제보를 받다시피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 무조건 돈을 각자 지불한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긴장이 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행이여나 나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런 제보를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심리가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망상증에 빠지다시피 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어. 그래갖고 잠깐만,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갑자기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괜히 사람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주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옆에서 뭔가 채팅을 카톡은 아니지만 왓츠앱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친구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자꾸 엄마래. 엄마다, 시스터다, 자기 여사친이다 막 그러는데 나는 왜 굳이 그거를 변명을 하지? 괜히 이제 한 번 의심이 드니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냥 기분이 나빴어. 뭔가 나한테 잘못을 한 건 없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너무 피곤하고 에이, 여행이 좀 갑자기 이제 스릴러와 호러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외국인의 누나 분 인스타를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외국인이 나한테 행여나 몹쓸 짓을 못하겠지? 막 이런 별 생각을 다 한 거지. 돈 그렇게 해서 돈을 언제 달라는 그 말할 타이밍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결국 받을 거 다 받고 그랬는데 우연히 그 외국인이 채팅을 할 때 불평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앨범을 만들어 주려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앨범을 이렇게 준비를 하느라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외국인은 그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다. 약간 거기서 글쎄 나는 그게 정확히 차일디시라는 게 약간 너무 유치하다라는 건가? 정확히 문맥을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뜻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외국인이 나랑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채팅을 하고 있어 계속. 근데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정확히 그 대화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옆에서 나는 슬쩍 보고 사전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차일디시에 꽂혀갖고 이게 왠지 문맥상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행동하는 그 정황상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여행할 때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불편했던 기억이.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지. 근데 어쨌든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내가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책임감이 들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행은 기분 좋게 마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생각을 바꿨죠. 나라도 즐겁게 여행을 해야겠다. 나라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의 의견을 좀 배제한 건 아닌데 약간 조금 내 멋대로 했어요. 그 뒤로는 기분이 나쁘니까. 왜냐면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 내가 오해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몰라. 그때 그냥 정황상 그랬어. 하여튼 내 멋대로 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재밌는 그런 추억을 많이
보내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좋긴 좋았는데 그 외국인이 올해 또 온다면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그 외국인이 오면 뭐 예를 들어 뭐 사다 줄까라고 했을 때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거를 받고 싶으니까 또 내가 그때 미성숙한 면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래 좋을 수만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만날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멀리서 오는데 만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옛날 생각이 나니까 좋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매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노래 중 하나가 소품샵에 가면 자꾸 러브 블라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도 계속 그 노래가 맴돌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래서 또 그 음악을 들으면 그 외국인이랑 소품샵을 가서 막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고 소품샵에서 엽서 그림을 샀는데 그냥 몇 장 더 사올 걸 막 이런 생각에 좀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좋은 기억이 더 많다는 거? 근데 너무 비쌌어. 너무 비싸니까 또 갈 엄두는 못 내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여행 경비도 비싼데 또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잖아요. 그때 지나가다가 선글라스도 5만 원에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선글라스도 사고 그랬는데 맞다. 그때 앨범 어머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그것도 준비했어요. 그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많이 사가는 물건 중에서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경을 사나 했더니 안경이 해외에서는 가격이 2~3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산에서 안경을 아주 잘 맞춰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안경을 맞추는데 심지어 시간도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가격도 한 10만 원 초반? 그렇게 샀는데 자기 나라에서 사면은 안경을 비슷하진 않고 더 안 좋은 그런 거를 40만 원에 산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안경 하나는 정말 잘 맞춰간다는 생각에 나도 흐뭇하고 그 사람도 되게 좋아했고 자기 가족들도 안경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줬다고 했고 그런 건 좋았지. 그래서 좋은 기억도 있고 아쉬운 기억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비행기표 끊으면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번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물론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만나는 거,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으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붙이는 거 정말 어렵다. 어떻게 붙여야 되는 거지? 이게 천이 제일 어렵구나. 그 풀떼기 붙이는 것보다 천이 더 어렵네요. 기분이 지금 안 좋아. 약간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어떡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잠깐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뭔가 먹을 때 식당에 가면은 냅킨을 접어요. 냅킨을 접어서, 그러니까 사각형의 그 냅킨을 2번을 접어. 네모로. 그러면은 그걸 왜 접냐? 수저 받침대를 만들거든요. 그 사각형 냅킨을 접어서 수저 받침대를 만들어서 수저를 그 위에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독일인이 나한테 배운 거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 뭐 식당 가서 뭐 먹으면 수저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기쁨, 즐거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고마웠지. 내 행동을 모방해주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런 배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분이 좋았고, 또 여름에 만났던 외국인은 그 옷차림새를 보고 좀 감동을 했거든요. 한국 스타일처럼 입은 모습을 보고 고마웠어. 근데 부산에 같이 갔던 외국인은 옷을 색깔별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브랜드로만 입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 건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한 가지 브랜드로만 색깔별로 가지고 왔다는 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어쨌든 그랬고,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니야, 할만해. 에이. 할만합니다. 어렵지 않아.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 할인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 외국인이 내가 없었다면 이런 할인을 받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올라가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 내가 쓸모가 있다는 생각? 그러는 한편,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생색을 내는 기분이 드니까 이거 할인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걸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것도 여행 경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뭐 한국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무려 세네 번을 와서 나랑 보낸 시간과 그 사진, 그런 추억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마 알지 않을까. 자기 친구랑 둘이서만 여행을 하던 그 비용의 절반 값으로 2배 이상의 경험을 했다는 걸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 이후 그 외국인의 반응을 보면 고마움을 아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죠. 그냥 내가 나랑 같이 갔던 나랑 같이 갔던 데를 자기 친구랑 또 갔다는 게, 또 방문을 했다는 게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 사진 찍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았는데 또 이 막상 앨범에 사진을 같이 꽂으면서 마지막 날 제가 또 뒤에 막 기록을 했거든요. 재밌었던 거, 웃겼던 거는 또 기록을 해서 남겼는데 이런 기억이 단순히 디지털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 가치를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 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앨범 얼마냐고 물어볼 정도면 그래도 몰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 반응이 흡족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뭔가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또 그게 기억났다. 웃겼던 것 중에 이제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제가 나비야 이렇게 불렀어요. 나비야라고 부르면서 나비야 이러고 야옹 막 이랬더니 고양이가 야옹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야옹 이러니까 고양이가 또 야옹 이렇게 반응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저보고 너는 동물이랑 고양이랑 둘이 대화할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서 너무 웃겼고 그리고 왜 고양이를 나비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비라는 말을 한국어로 나비야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하지 않고 버터플라이라고 부르는지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봤지 왜 나비라고 하는지. 아직도 의문을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았는데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양이를 왜 나비라고 하는지 궁금해. 그래서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밥을 먹고 카페를 가면 또 거기서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 라는 우스갯소리의 말과 함께 음료나 커피 그리고 디저트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제 친구들은 그렇단 얘기죠. 그런데 그 외국인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카페를 가는 것도 한 끼로 친다. 자기는 하루에 2끼를 먹는다. 근데 여기 와서 무려 하루에 5끼를 먹었다라는 말을 통화로 저한테도 얘기를 해줬지만 전화로 엄마한테 자기 하루에 5끼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남아서 메모를 해놨고요. 이것도 안 붙어. 근데 맞아. 재밌는 기억이 많았는데 30%는 까먹었어. 너무 속상해. 적었는데 왜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적어놓은 걸 보고도 이게 뭐지? 이러고 있네. 웬만한 건 다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또 보면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 포토샵 같은 것도 미리 우리 사진 어떤 거 인화할까 이러면서 버스 이동할 때 계속 제가 물어봤어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빨리 고르라고. 그래서 얘가 고르면 그 사진은 다 포토샵을 해서 인화할 때 포토샵이 된
예쁜 사진만 나오도록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최대로 축소해 놓고 그랬는데 옆에서 다 봤죠. 내가 포토샵을 하는 걸 버스에서. 얼굴을 최대로 크기를 줄이는 걸 보면서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래서 포토샵 하는 과정을 다 보여줬는데 나중에 얘가 그러는 거죠. 너는 포토샵 안 해도 이뻐라고. 그 말에 약간 뭉클했어. 감동받았죠. 어차피 다 포토샵 한 건데 뭐라는 말에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고, 얘가 또 여행이 조금 불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흡족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왜 굳이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는 뭘 먹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비행기 표 예매를 하면 그때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모르겠어요. 확정이 안 났으니 이번에 오게 되면 발레아라는 또 화장품을 사오라고 할까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해외에서 사면 저렴한데 국내에서는 너무 비싼 그런 거를 좀 알아보고 뭐 사갈까라고 물으면 준비한 답을 바로 낼 수 있도록 평소에 좀 생각을 해두는 거죠. 뭐가 필요할지, 나한테 뭐가 갖고 싶을지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거 했는데 너무 어설프지만 아니 어설프지 않아. 잘했어. 기분이 좋아.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